콜라 먹는 것보다 주스 먹는 게 낫겠지? 건강에 좋을 테지? 막 이러면서 먹거든요. 근데 이제 주스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가 써져 있거든요. 마트에서 주스. 사는 그 주스는 실제는 주스가 아니에요. 네? 네,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급식은 과학입니다의 저자 이광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보통 과학책이라고 하면 이 실험실이나 공식을 떠올리는데 작가님은 이 급식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보통 치킨 보면 그냥 맛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작가님은 화학 반응을 떠올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음식을 보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편인지. 저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하기도 하고 네. 제가 과학자잖아요. 네. 특히 이 화학 실험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물질들이 반응을 하는지 반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식도 뭐 마찬가지죠. 어떤 온도에서 튀김을 해야 맛있는지 그렇죠. 계란찜을 할 때는 전자레인지에서 얼마 동안 돌려야 하는지 이런 그 정확한 어떤 레시피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볼 때도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고 그 맛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요리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관찰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계속 그 과정을 튜닝을 하는 거죠. 집에서 뭐 청소도 해보고, 맞아요. 음식도 해보고 이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게 실제 과학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과학과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죠.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다양한 화합물이 있어요. 그 화학 반응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 몸이 닿는 곳 예를 들어서 뭐 청소 세제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음식 집에 냄새가 많이 나면 그 냄새 나는 화합물을 우리가 계속 마시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나에게 좋고 나의 생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할 수 있잖아요. 실은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물리가 우리 생활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알면 세상이 좀 더 밝아 보이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급식이 뭐 카레다라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레가 대체 왜 생겼을까. 카레라는 것은 실제는 인도에서 발생이 되는 그런 음식이지만 세계를 돌다가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고 그런 역사를 보면 또 굉장히 재밌고요. 과학자가 과학만 관심 있어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편견인 것 같아요. 과학자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역사와도 이 과학의 역사가 맞물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생각이 그쪽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카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그 카레나 좀 매운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떤 좀 자극을 즐기는 존재라는 인간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향신료나 이런 것들의 맛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신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추라든지 우리가 양념이라고 부르는 것들 특정한 향을 내는 그런 것들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맛을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런 향신료들이 좀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맞아. 고추 같은 경우는 캡사이신이 엄청난 고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이 통증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이 엔돌핀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내가 막 짜증이 났는데 매운 떡볶이를 먹었어. 그럼 지금 입안엔 불은 나지만 조금 있으면은 침이 씻어내면서 그다음에 이 고통이 사그라들면서 어떤 이 유포리아가 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죠? 기분이 좀 좋아져요. 예, 그게 그것을 즐기는 거죠, 사람들이. 일종의 마약을 즐기는 거죠. 엔돌핀이라는 것 자체가 인도라는 ENDO라는 것이 내부라는 뜻이에요. 내 몸속에서 생기는 몰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서 합법적인 마약이 나와서 고통을 씻어주니까 좋잖아요. 맞아요. 예, 다행히 이건 뭐 다른 종류의 합성 마약처럼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너무 매운 거 먹으면 그 다음날 화장실에 갔을 때 아주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운 걸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많았군요. 서양의 그 절임 요리들을 보면 채소 요리들을 보면 그냥 뭐 소금 뿌리고 그걸 절여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치의 경우에는 젓갈을 많이 쓰죠. 그리고 채소에 소금을 뿌려서 그걸 내버려 두면 세균 중에서도 유산균이라는 녀석이 이 김치 속에 있는 당을 분해를 하면서 이제 젖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산성으로 점점 변합니다. 김치 자체, 음식 자체가 약간 새콤해지는 거죠. 맞아요. 염도가 높고 산성이면 다른 잡균들이 좀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젓갈을 또 뿌려 넣으면은 젓갈이라는 것을 잡균들이 그걸 분해를 하면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좋은 유산균 그리고 높은 염도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몸에는 괜찮은 균들만 남아서 이것들을 계속 분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젓갈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되는데 근데 이 젓갈이라는 것을 보면은 결국 생선이잖아요, 그죠? 그 생선이 분해를 하면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에서 이노신산, 글루탐산 같은 감칠맛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치라는 그 채소에 절임 채소에 감칠맛이 더해져 있으니 더 맛있을 수밖에 없죠. 고사리가 그냥 먹으면 예, 뭐 책엔 안 나오긴 하는데 예. 그냥 먹으면 독이죠. 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생고사리 속에는 그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어떤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 화합물 자체가 발암 물질이에요. 양이라든지 소나 이런 애들을 그 고사리가 많이 나 있는 그런 땅에 풀을 뜯어 먹게 하면 얘들이 죽어요. 나중에 피 흘리고 내장에서 피 흘리고 죽고 막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참 대단한 거죠. 그 독성 있는 고사리를 삶아서 국물 우려내고 그 국물 계속 버려요. 몇 번 우려내서 버리고 그렇구나. 그걸 나물로 먹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도 이제 와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고사리 삶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그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대요. 그 두릅인가? 두릅도 그 독성이 올라오는 게 처음에는 독성이 약합니다. 수은이 처음 올라왔을 때는 독성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아요. 좀 거칠어진 상태에서는 거기 독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두릅 드실 때는 너무 이제 길게 자라나 있는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네. 새순이 올라왔을 때 부들부들한 그런 두릅 그런 거는 독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삶아내면 되니까. 화학을 공부하진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누가 양이 죽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한번 끓여보자. 뭐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좀 놀라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보고도 아마 그랬지 않을까요? 전 보고가 너무 신기해요. 이게 보고는 몇 명이 죽었을까요? 알이라든지 이런 데 또 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부족장이 마음에 안 드는 너 먹어봐. 죄수라든지 너 이거 알 한번 먹어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한 명 죽이고 살을 먹였더니 안 죽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다. 그래서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치킨인 것 같은데 치킨이 이제 코리아 치킨이 최고다 약간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치킨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다이어트죠. 왜 그러냐면 먹으려고 하는 식욕 이게 굉장히 크죠.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이런 영양 또 어떤 당분 영양소가 많은 것을 열량이 많은 것을 먹으면 우리 머리에서 도파민이 터집니다. 이 치킨이라는 것은 지방, 단백질, 코팅된 당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도파민 폭탄 덩어리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맛있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지방 많고 단백질 많고 설탕이 있으면 무조건 맛있고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물론 살찌겠죠. 왜 그럼 더 맛있냐면 우리나라 치킨은 다른 나라 치킨하고 좀 다른 점이 양념 치킨을 많이 하죠. 이 속에 있는 살은 부드럽고 그리고 튀김옷은 바삭하고 맞아요. 그 바깥에 이제 이 소스도 쫀득쫀득한 소스도 발라져 있고 그러니까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식감이 한꺼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고기에 약간 질김도 있지만 부드러운 부분 껍질에 튀김옷에 바삭한 거 이런 다양한 게 섞여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거기다가 도파민 터지게 하는 정말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맥주까지 합치면 진짜 이게 건강에 너무 그냥 안 좋지만 미친 듯이 살이 찌겠죠. 미친 듯이 살이 찌고 너무 맛있고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도 얘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 속에 이제 아미노산이 나오잖아요. 이 아미노산하고 또 당 여기에 합쳐지면 꽤 또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그런 향을 내는 맛을 내는
분자들이 생깁니다. 그런 반응을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그 소시지랑 햄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진짜 화학이 여기저기 진짜 많이 다 연관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가공육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비밀 같은 것도 화학이랑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훈제가 있죠. 첫째는 소금에 절인 고기 이런 것도 있겠고, 연기를 쬐어주면은 연기 속에 들어있는 화합물 중에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제 연어라든지 맞아요, 뭐 훈제 육포 이런 것들은 세균의 억제를 하는 화학 성분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소금을 넣은 것들 근데 짜다 그러면 얘는 세균이 일단 증식을 잘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햄이나 소시지가 소금을 넣어서 짜요. 현대로 와서는 뭐 아질산염 같은 것을 넣어서 그 방부제 역할을 좀 하도록 해서 세균이 증식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동물 생활을 본인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못 먹잖아요. 못 먹죠. 네, 조금 먹고 나머지 남겼는데 이거 좀 있으면은 이거 버리면 안 썩고 버려야 되는데?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를 오랫동안 보관을 하려다 보니 이제 온갖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염장 문화, 훈제 문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 염장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자연적으로 깨쳐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조상들이 네. 그 가공육 공장에서 이제 막 아질산나트륨 이렇게 네, 넣고 하는 거는 화학의 발달이랑 다 연관이 있겠네요. 이게 아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맞잖아요. 네. 이게 보톡스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만들어내는 독소예요. 독소를 우리 피부에 정말 작은 양을 여기 주사를 놓는데 딱 마비가 돼서 그대로 이제 딱 멈춰 있는 거죠. 보툴리누스균 같은 거는 혐기성 세균이에요. 산소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원래 산소 호흡을 하는 존재예요. 딱 마비를 시켜버리면 산소가 더 이상 안 들어오죠. 세균이 그 속에서 느긋하게 세포를 먹으면서 살려고 그런 균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고기들 이런 것들이 냉장 보관을 하면 이런 보툴리누스균이 잘 생겨요. 냉장고에 오래된 갈아놓은 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보톡스 독소 있죠? 그게 만들어집니다. 만약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염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장염 정도가 아니라 내장이 마비가 되겠죠. 잘하면 죽어요. 잘 못하면 죽죠. 그게 바로 햄버거 병이에요. 이런 햄버거 병 잘못 걸리면 죽거든요. 못 죽도록 이 균을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게 이제 아질산염이에요. 아질산염이 우리 몸속에서 NO라는 것을 질소 하나, 산소 하나 붙어있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고, 근데 이 화합물이 이 균 속에 들어있는 어떤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작용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균이 더 이상 증식을 못하는 거죠. 하나의 단점은 가열을 하면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그 아미노산하고 반응을 하면서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막 소세지 기름에 튀겨서 막 먹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독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죽죠. 조금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든 버텨낼 수가 있어요. 햄이나 뭐 스팸이든 소세지건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질산염을 넣은 그런 음식 재료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안 먹고 너무 자주 안 먹으면 괜찮은 거죠. 적당히 가끔 가다 즐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유 얘기가 나왔는데 우유가 이제 완전식품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송아지가 또는 사람이 아기 때 뭐 먹어요? 우유 먹죠. 우유 먹거나 젖 먹죠. 맞아.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하나 나오죠. 달걀 속에 병아리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겠죠. 우유나 사람의 젖에 우리 그 사람이나 송아지가 자라기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들어있겠죠. 그래서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식품이다 보니 세균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세균도 생명체예요. 그래서 얘도 완전식품 엄청 좋아하죠. 당도 있고 지방, 단백질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세균이 정말 엄청나게 번식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죠. 진짜 빨리 상하겠네요. 원래. 빨리 상할 수 있죠. 자연 상태라도 주면. 그래서 이제 우유는 4도 미만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우유를 처음에 짜낼 때 반드시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멸균 과정도 있고 살균 과정도 있는데 요즘 그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 이제 멸균유라고 해서 원래 세균 높은 온도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10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우유를 짧은 시간 가열을 해줘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 멸균유고 우리가 마시는 생우유라는 것은 65도, 2도에서 5도 이 정도 온도에서 어느 정도 가열을 하든지 그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좀 더 짧게 가열을 하든지 해서 모든 균을 다 없앤 건 아니고요. 균은 조금 남아 있는데 우리 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균들만 남은 거죠. 뚜껑 열어놓고 4도 이상 올려놓으면 네. 이제 균들이 신난다. 스물스물 이제 기어 들어가서 이제 맛있게 상하게. 먹으면서 그걸 이제 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멸균은 그래서 상온에 보관을 하는 거 뭐예요? 균이 전혀 없으니까 뚜껑 열기 전까지는 상관없죠. 근데 그걸 상온에 보관해도 된다고 하니까 뚜껑 열고 밖에 둬요. 그러니까 뚜껑을 여는 순간은 네. 생우유나 네. 이 멸균유나 똑같아요. 상하기 시작해요. 햇볕에는 그 자외선 같은 게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유에 직접 쪼여지게 되면은 우유 속에 수많은 화합물이 있는데 그 화합물의 결합을 끊고 뭐 산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우유 드시면 항상 배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많고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유를 옛날부터 먹었던 게 아니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젖당을 젖산으로 분해하는 데 있어서 그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완전히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유를 많이 마시면 젖당이 소화가 안 되고 대장까지 가는데 당은 표면에 이제 화학적으로 좀 얘기하면 OH, 수산화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물을 많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젖당이 대장까지 가면 물을 많이 끌고 가니까 변이 묵죠. 나는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지만 대장에 살고 있는 균들은 그것을 또 소화를 시키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거기 가면은 이제 이미 묽은 변인데 물이 더 생기고 기체가 생겼으니 오토바이 타는 거죠. 바다다다다.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유당 불내증이라고. 맞아요. 과정이 서양 되게 사람들은 재밌네요. 옛날부터 낙농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젖당을 분해한 능력을 성인이 돼서도 잘 유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되면 그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죠. 하지만 뭐 그렇다 해서 뭐 우유를 전혀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 소량 먹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 약간 뭐 데워 먹으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거랑 억측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스와 과일을 비교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콜라 먹는 것보다 주스 먹는 게 낫겠지? 건강에 좋을 테지? 막 이러면서 먹거든요. 근데 이제 주스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가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도부터 얘기할게요. 생과일이 제일 좋고요. 생과일 속에는 비타민도 많고 그 속에 당이 들어있긴 있지만은 섬유질이 많죠. 이 섬유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대장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생과일을 짜서 즙을 내는 순간 그 섬유질은 다 사라지죠. 정말 좋은 게 빠졌으니까 비타민과 당이 남았지만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생과일 주스인데 마트에서 사는 그 주스는 실제는 주스가 아니에요.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오렌지 같은 것을 그러면 짜서 그걸 이제 끓입니다. 미네랄은 어디 도망가지는 않는데 항산화 성질이 있는 비타민 같은 경우에 산소를 많이 받으면서 많이 끓이면 분해가 돼요. 많은 비타민이 사라진 달달한 물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밖에서 또 비타민을 좀 넣는다든지 옥수수 전분을 처리해서 아주 대량으로 만든 과당 그걸 또 첨가를 한다든지 과일의 향을 내는 그 합성 그 향료 이런 것들 좀 집어넣고 이게 그래 가짜예요 실제는.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설탕도 들어가지만 요즘 과당을 많이 넣어요. 이게 설탕하고 과당을 좀 우리가 포도당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설탕은 이당류예요. 포도당이라는 애와 과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요 설탕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쪼개져요. 과당하고 포도당으로.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인슐린이 세포 보고 포도당 먹어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당이 들어와도 금방 그 수치가 떨어져요. 근데 과당은 인슐린이 먹어 해도 과당은 아무도 터치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과당은 혈액 속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갑니다. 이 과당을 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요. 그렇구나.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왜 그렇게 우리 몸이 진화가 됐나?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지방을 쌓아놔도 굶는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방을 태우면 돼요. 꺼냈으면. 도시락처럼 지방을 채워 넣는 거죠. 네네. 요새는 도시락 까먹을 시간이 없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배가 이렇게 쌓이고. 커지고 있는 중이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과당인데 이름은 생과일 주스지만 네. 과당을 넣었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지방이 되는 맞습니다. 지방이 생기는 거죠. 어머나. 네. 과당이란 게 들어가면은 일단 무서워하셔야 돼요. 콜라 한 캔을 먹건 주스 한 캔을 마셨건 그 건강에 좋아진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먹었다면 무조건 나와서 뛰어야 돼요. 또 얘기를 또 잠깐 하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되었는데 먼저 우리 몸을 가만히 보면 탄수화물이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생명체를 태우면 네. 남는 게 있죠. 그걸 이제 재. 무기질이라고 하는 재죠. 네. 재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칼슘도 있고 나트륨, 칼륨 그리고 미량 원소로 뭐 망간도 있고 구리도 있고 다양한 그런 철도 많고요. 그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뼈를 만드는 칼슘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 세포가 막전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그 다른 세포와 소통을 할 때는 나트륨, 칼륨, 뭐 칼슘 이런 양이온이 필요해요. 무엇을 소화를 시킬 때도 효소가 필요하고 뭐를 만들 때,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단백질, 근육 이런 걸 만들 때도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 단백질에는 단순히 아미노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미량 금속 원소들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효소가 안 만들어져요. 작동을 못 합니다. 미네랄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식물이나 이런 데서 그런 미네랄을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비타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화합물들인데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채소. 그러니까 드셔야죠. 안 먹으면 진짜 건강에 안 좋겠네요. 고기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영양소가 넘쳐서 문제이긴 한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섬유질이 진짜 중요해요. 이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얘네들이 대장에서 분해가 되죠. 섬유질을 분해하는 세균들,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살고요. 우리 몸에 있는 이 세균의 양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유산균 같은 게 많이 살면 소위 유해균은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유산균이 줄어들면 유해균이 많아지고요. 이 유해균은 이 대장에서 우리 몸에 나쁜 분자들, 예를 들어 황화수소, 암모니아, 그리고 다양한 알데하이드 화합물들, 또 이 독성을 가지는 그런 화합물들을 이 대장에서 만들어요. 균들이 그런 나쁜 물질들을 만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얘네들이 당연히 대장세포에 안 좋은 일을 합니다. 대장벽에는 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이게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면 우리 몸을 돌고 어디로 갈까요? 뇌로 가죠. 뇌로 가요? 예, 뇌세포 죽이죠. 방귀 냄새가 안 좋은 분은 뇌 건강도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합당합니다. 방귀 냄새가 안 좋은 사람은 긴장해야 돼. 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방귀 소리는 많이 날지언정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이 뇌 건강이라든지 또 우리 몸의 세포, 다양한 세포들, 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의 건강에 직결된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그 전에는 뭐 채소를 많이 먹어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균이 유익한 균과 나쁜 균이 항상 전체 총합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러니까 정신이 70kg 되는 사람은 한 2kg 정도가 세균이에요. 나는 뭐 몸무게가 많으니까 난 거의 한 뭐 2.5에서 3kg가 난 세균인데 앞으로 이야기할 때는 2kg 빼고 얘기하세요. 세균 빼고 내로. 알겠습니다. 많은 세균이 우리 피부에도 살고 또 장에서도 살아요. 피부 유산균이 많이 줄어들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잡균이 살고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에 유산균이 잘 살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또 채널에서 이런 얘기도 했죠. 여드름이 심한 사람들은 이제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라.
그래야 유산균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대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대장암 안 걸리고 머리가 똑똑하려면은 무조건 섬유질 먹어요. 채널 보시는 분 중에 뭐 학생들도 있을 텐데 네. 공부 잘하려면 어머, 그러네요. 섬유질 먹어야 돼요. 어머. 햄버거에서 뭐 그 상추 한 장 있는 거 그거는 섬유질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그 상추 한 장조차 떼고 먹는 사람들 있죠.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은 끝장이죠. 뭐. 단면과 머리가 나빠지고. 타고난 IQ가 한 200 정도다. 네, 그래서 뭐 190 정도 떨어져도 아무 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그렇게 먹어도 그래서 되고. 뭐 그러고 좀 빨리 죽을 수도 있죠. 음식물 쓰레기 얘기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급식에서 남긴 음식 어디로 가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이제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버리려고는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이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네.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음식물에서 물기를 짜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탁기에서 왜 탈수 과정을 하듯이 네네. 음식물에서 물기를 다 짜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물이 정말 깨끗한 거면 말려서 가축의 사료로 쓰기도 하고 맞아. 곤충 중에는 네. 이런 것들을 또 잘 분해를 해서 네. 잘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곤충을 또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먹을 수도 있고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거 싫으면은 음식물 안 남기면 돼요. 미생물이 분해하게 해서 좀 더 작은 분자로 바뀌게 되죠. 그죠? 메탄가스가 나오도록 해서 그걸 도시가스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해서 소위 액비라고 하죠. 액체 비료. 네네네. 비료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근데 힘들죠. 돈이 듭니다. 에너지가 드는 일이고 이 모든 과정이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식판에 담긴 것을 다 먹는 게 정말 지구를 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독자분들, 청소년 독자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학이 우리 생활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게 아니다. 음식을 볼 때도 핸드폰을 볼 때도 이 속에 들어있는 과학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실제는 과학을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보는 그런 저는 이제 과학 창문, 화학 창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세상을 보는 그 창문이 좀 더 커지고 투명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그런 생각, 분석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나의 자산이 돼서 나중에 미래를 살아갈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